그런데 가위가 굉장히 세게 온 경우에서는 제가 드리는 팁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무조건 눈을 이렇게 막 떠요. 안녕하세요. 귀신 얘기하는 여자입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가위에 많이 눌러보셨나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가위에 눌리는 걸 일상처럼 살아왔었는데요. 오늘 저희 사촌 언니가 카톡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오늘 가위에 눌렸다고 너무 무섭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니는 가위를 많이 눌려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깨어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가위에 눌려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눌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실까봐 저의 그러한 소소한 팁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, 또 제가 주변에서 듣거나 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효과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저는 보통 전날에 되게 일이 많아서 피곤했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서 깊은 잠을 못 들고 자꾸 잠에서 깼다가 또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막 이렇게 반복할 때, 그럴 때 가위에 좀 많이 눌리는 편이거든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때쯤 가위가 많이 눌리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가위 눌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깨어나 보려고 몸을 좀 많이 썼어요. 몸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끝을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. 사실 이것 자체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손을 움직이는 거. 이렇게 가위에 일단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기본인데, 그 대신 저렇게 내 몸 중심에서 좀 멀어진 손끝이나 아니면 그 발가락 끝 같은 부분은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집중을 해가지고 공략하는 거죠, 말 그대로. 그래서 손끝을 계속 한쪽 부분만 이렇게 10손가락을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요, 발이나 손이나. 그래서 무조건 팁은 한 가지 포인트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발가락, 엄지 발가락 난 잘 쓴다, 그러면 엄지 발가락, 아니면 나는 손가락이 지금 뭔가 힘이 온다, 그러면 손가락 하나,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. 그러면 사실 요것이 움직이기 전에 잠에서 이제 깨어나는, 가위 눌리면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, 손가락이나 발끝을 움직이는 게 거의 기초 1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효과도 좋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따라 해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위를 자주 안 눌려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,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저도 많이 하긴 했어요. 그런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고 발끝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단점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, 가위 영상을 보시면은 단계로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. 그런데 거기 단계에서 1단계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상이 보이거나 귀나 소리가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발가락을 움직여서 잠에서 깨어나면은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3단계, 4단계 이상으로 좀 시달리시는 분들, 그러니까 영상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내 몸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압력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하는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막 움직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. 막 눈에 보이고 나를 막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깨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서 그게 너무 이제 고통스럽단 말이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길 수가 있는데, 눈을 무조건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저처럼 3단계 이상 돼보신 분들은 가위를 많이 눌러보시지 않은 분이 3, 4단계 되는 경우는 저는 주변에서 거의 못 들었고요. 거의 막 10번, 20번 난 살면서 1년에 두세 번씩은 껐어, 이러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좀 아다리가 맞아서. 그런데 가위가 굉장히 세게 온 경우에서는 제가 드리는 팁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무조건 눈을 이렇게 막 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세게 누르신 분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더라고요.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, 어쨌든 가위가 오려고 하면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. 아, 가위가 될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보통 좀 받으시는데, 중증자 분들은 그렇게 될 때 저는 가위는 그러한 어떤 기운은 내 눈을 계속 감기려고 해요. 계속 내 눈을 감겨가지고 얼른 자기한테 더 집중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, 나는 얼른 눈을 뜨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사실은 걔네들은 눈을 감기고 나는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을 막 이렇게
알죠? 막 이렇게 신 거 먹었을 때처럼 막 눈을 발발발발 떨는 게 내가 느껴져요. 나는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얘는 막 잠에 끌려들듯이 막 내 몸을 이렇게 억누르니까 눈을 계속 감기고,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눈을 진짜 거의 막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저는 그거에 집중을 해요. 그러면 눈을 뜨면은 내 방 풍경이 보이잖아요. 내가 익숙한 나의 풍경이 보이고 뭐 귀신이나 이런 모습들, 그런 쟤네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장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니까 일단은 무서움이 좀 덜하고, 내 몸이 이렇게 막 억제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밖을 볼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내 정신력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굳건하게 가위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너무 발가락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눈을 떠보려고 해보세요. 눈을 뜨면은 저의 의견으로는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게 훨씬 더 힘이 작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막 뜨려고 하면 어느샌가 가위가 풀려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혹시나 연속으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깨도 또 걸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건데, 그러면 사실은 더 자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고 불을 켜고 아예 그냥 한 5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아까 전에 몸을 움직이는 방법 말고 이거는 뭐랄까 가위 예방 방법일 수도 있겠죠. 어떤 분들은 막 베개 밑에 가위를 넣는다, 또 뭐 나는 그 칼을 넣기도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일단은 그거는 좀 너무 과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일단 자면서 다칠 수도 있고, 칼이나 가위는 철인데 다치면 안 되니까,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시고. 근데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좀 이상했어요. 저희 사촌 언니도 베개 밑에 칼을 놔야 되나?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. 그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. 나는 넣은 거 아는데 우리 다른 식구들이 와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막 손 비고 이러면 안 되니까. 그러면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는 방법이, 사실은 가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 안에서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것들, 뭐 그런 기운들이나 꿈자리가 계속 사납고 이런 경우에 좀 다 통용돼서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건 바로 뭐냐면 소금이에요. 소금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무속인 분들도 이런 악기나 부정한 기운들을 쫓으려고 할 때 소금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. 집에 굵은 소금 있잖아요. 혹시나 굵은 소금 없으시면 가정에서 쓰는 비싼 그런 뭐 맛소금, 죽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마트 가가지고 굵은 소금 제일 싼 걸 사세요. 제가 며칠 전에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프고 좀 이래가지고 소금을 사서 보니까 1kg짜리 굵은 소금 990원에 팔더라고요. 그런 걸 1kg를 좀 사놔가지고 집에다가 사놓으시면 되고, 가지고 오셔서 그냥 종이컵이나 어떤 조금 종지 이런 데다가 소금을 이렇게 뭐 한 반 컵 정도씩 넣어가지고 또 집안에 구석진 데 있잖아요. 그런 기운들이나 귀신들은 이렇게 집안에서도 구석진 데, 뭐 침대 밑이나 책상 밑에, 뭐 옷장 안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많이 기운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소금 컵을 갖다가 다 놔두는 거예요. 현관에도 놔두고 방 모서리, 침대 밑에, 또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은 꼭 침대 밑에다가 한 2개 정도 놓고, 또 물이나 이렇게 어둡고 또 수분도 많고 이런 화장실 있죠. 화장실에도 또 그런 기운들이 좀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에도 그 컵을 놓으시고, 그래서 뭐 한 일주일, 뭐 열흘 뭐 이 정도 있다가 그 소금을 한번 갈고, 그런데도 조금 덜 나아졌다 이러면은 다시 또 소금을 다시 또 세팅을 해서,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달 정도만 하면 그런 잠자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질 거고요. 또 재밌는 얘기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병원을 다녔는데도, 아니면 뭐 이렇게 의사들한테 갔는데도 병명을 모르는 그런 고질병적인 뭐 피로나 두통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잘 때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놓거나 아니면 옆에 소금 주머니를 쥐고 자고 막 이렇게 했대요. 그러면 정말로 그런 이유 모를 그런 좀 얕은 증상들의 불편함들이 뭐 싹 없어지고 이랬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부정한 거를 쫓는 데 많은 역할을 하니까, 가위 눌리실 때 칼이나 가위나 이런 거 놓지 마시고, 내가 눈을 이렇게 열심히 떠봤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도 잘 깨지 않더라, 그리고 나는 가위에 또 눌릴까 봐 걱정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소금컵을 준비하셔서 집에다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애초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금컵을 집안에다가 조금 놔둬서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장례식이나 내가 조금 흉흉한 곳을 갔다가 오신 분들은 괜히 찝찝하지 않게끔 현관이나 뭐 집 주변에 내가 자주 다니는 그런 데들, 구석된 데, 그런 데다가 소금컵을 놔두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오늘 가위 눌렸을 때, 그리고 가위를 눌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귀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안녕!